그러면 이제 지방 중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어디냐? 부산이거든요. 부산이요. 그래서 부산부터 지방 상승장이 열렸었어요. 2009년, 11년 네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2009년부터 부산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서울의 선수들은 이때 지방으로 빨리 넘어왔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의 선수들 행정 지도에는 이렇게 있다잖아요. 서울, 네. 지방, 네. 지방 중에서도 해운대, 이렇게 있다잖아요. 아. 그래서 해운대부터 상승을 했어요. 뭐 이런 거 찍어보면 나오죠. 부산. 네. 부산 보면 이때 서브프라임 해서 미분양 이렇게 뜨다가 이때 외환위기잖아요. 네네. 부산은 올랐죠. 그렇네요. 네, 올랐어요. 부산 많이 올랐어요. 이때 급등을 했을 정도로. 네. 그 다음에 조정 후에 다시 쭉 올라왔어요. 이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지정되고. 네. 이때 보면 2008년부터 오히려 이때 2009년 많이 올랐죠. 특히 해운대로 가볼까요? 해운대는 거의 빠지는 거 없이 올라 버리니까 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많이 올랐어요. 빠지는 폭이 작았던 거고. 네. 부산 전체는 이때 이게 뒤늦게 오는 거고. 대구를 보시면 대구는 한 타이밍 늦게 오죠. 11년부터 이렇게 오르죠. 네네. 예, 이때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땠냐면 사람들이 여기 부산을 먼저 갔다가 2009년에 부산을 갔다가 이 재미 본 걸로 2011년에 대구를 갔다가 그 다음에 2013년경에 네. 서울을 간 거예요. 아, 선수들이네요, 네. 진짜. 그래서 서울을 갔죠. 그래서 서울에서 팔아가지고 뭘 갔냐? 재개발을 들어갔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뭘 했냐? 네. 빌딩을 샀습니다. 고빌 이런 거. 근 한 10년간의 스토리가 다 나오네요. 네. 제가 부동산 투자 한 15년 있으면서 네네네. 리즈 시절부터 지금까지 있으면서 사실 저는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네. 실패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실패를 할 때마다 많이 배워요. 그리고 다짐을 하죠. 네. 아, 다음번에 나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래.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가야지. 이러면서 경험을 계속 쌓는 거죠. 근데 부동산에서 직접 경험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스터디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 모임 한 지 벌써 한 8년 차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간접 경험을 내 거화 시키는 거죠. 계속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보니까 가장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이 케이스예요. 왜냐면 서울이 오를 때 서울을 올라타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첫 번째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렇죠.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저도 서울에 들어갈 때 갭 차이가 3천, 5천 정도밖에 안 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이 오르면 인구 절반이 수도권이죠. 서울이 오르면 경기도가 올라가요. 서울이 오르면 경기도 집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을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 절반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규제가 나와요. 그럼 팔아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네요. 양도세를 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에서는 비과세 전략을 좀 같이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9억까지였잖아요. 지금은 12억. 그러면 내가 12억짜리를 사서 24억이 되는 것보다 6억짜리를 사서 12억이 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투자 대금 대비 수익률은 지방이 높고. 그래서 지방과 서울의 투자 전략을 정말 꼼꼼하게 잘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전략을 정말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서울집만으로는 수도권 집 주택만으로는 사실 큰 부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명목상 자산 가격은 오르죠. 근데 양도세 때문에 못 팔아요. 그러다 보면 매도 타이밍을 놓치니까 하락세가 와요. 그러면 내 재산이 갑자기 많이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20억 되던 게 30억 된다는들 팔 수 있으니까 못 팔겠죠. 그죠? 근데 이게 지방에서 한번 먹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갖고 싶은 이 서울을 하나 딱 가지면 나름 그 전략 괜찮은 것 같네요. 맞죠.